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시민 1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한 90% 정도가 이 해피존 서비스를 확대하기를 바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피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택시 잡기 힘든 금요일 밤 시간대에 이 서울 강남역에서 이 새치기와 승차 거부 없이 승객들이 택시를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네. 서울시가 해피존과 관련해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에 참여한 시민 2,775명 중에서 대다수가 이 해피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81%는 해피존의 지속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금요일뿐 아니라 평일 심야 시간으로 확대 운영을 원하는 응답자는 87%에 달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해피존에 대한 호응이 좋았나 봅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이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해피존을 확대 시행할 경우에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정 승차대에서만 탑승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75%는 해피존 제도가 이 택시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인력과 예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승차 거부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야지 해피존 택시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응답한 시민들이 25%나 됐는데요. 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국토교통부와 해피존의 제도화를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해피존이 승차 거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서울 시민이 택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강남구와 종로구, 또 마포구, 영등포구라고 합니다. 네. 해피존이 제도화된다면 이들 지역 위주로 우선 확대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더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건설 현장 작업자들의 심적 안정을 도와서 안전사고 줄이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의 마음이 불안정하게 되면 불안전한 행동으로 이어져서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근로자 970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이 서울시는 건설 근로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14년부터 작년까지 현장 근로자 2,705명에게 상담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이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공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충돌의 원인과 이 대처 방안, 그리고 근로자를 대하는 효율적인 의사소통법 등을 교육하고 또 감정 코칭은 지난해 56개 현장에서 감독자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해 상담을 받은 95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는 무려 83%에 달했습니다. 네, 실제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네. 며칠 전 육체 노동자가 자살이나 중독, 또 정신질환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전문직 종사자에 비하면 최대 12배 높다라는 네.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더더욱 이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요. 국내 연구진이 직업별 사망률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육체 노동자가 전문직 종사자와 비교하면 이 사망률이 최대 2.7배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였는데요. 네. 직업군에 따라서 큰 사망률 차이를 보인 이유는 단순한 사고뿐 아니라 이 자살이나 중독 등으로 인한 사망이 육체 노동자들에게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서울시의 정책은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올해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이 관리 감독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협력업체까지 감성 코칭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점검을 확대해야 된다, 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근로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에 좀 게을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신선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심리 상담이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통계로도 이렇게 확인이 된 만큼 감정 고치 더욱더 확대가 되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레스토랑 평가서죠. 미슐랭 가이드의 서울편 발간이 확정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 116년 전통의 미슐랭 가이드는 전 세계적으로 이 미식 애호가들이나 셰프들에게 바이블로 통하는 책입니다. 네. 이 권위 있는 심사원들이 레스토랑 음식의 맛과
맛과 서비스 그리고 가격과 분위기 등을 평가해서 1개부터 3개까지 별점으로 평가를 매기는데요. 미슐랭 스타 셰프들의 3스타 셰프들의 타이틀을 얻는 순간 이 셰프는 이 명예와 부를 동시에 거머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슐랭 가이드를 아시아권에서 발간하는 것은 일본과 이 홍콩, 마카오에 이어서 이 서울이 3번째인데요. 이 미슐랭 가이드 발간은 인구 1000만 도시인 서울의 미식 수준은 물론이고 외식 시장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계적으로 이 맛에 대한 관심들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슐랭의 별점 하나, 원스타는 요리가 특별히 훌륭한지, 그리고 미슐랭의 투스타는 요리를 맛보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갈 만한 집, 그리고 네. 미슐랭의 3스타 별점 3개는요. 요리를 맛보기 위해서 그 나라 혹은 그 지역으로 일부러 여행을 떠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집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맛있다는 네, 거겠죠. 그럼요. 네. 서울에도 미슐랭 3스타를 받는 식당이 많이 나와서 네. 정말 음식 맛을 보기 위해서 아. 우리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